네, 저희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네, 저희가 방역수칙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전에 저희 손소독제 한번 뿌리고 시작할까요? 아 좋죠. 네. 네네. 저부터 그럼 손.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완료하셨죠? 네. 네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학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0대 호텔경영학과 학생회장 남지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1대 컨벤션 경영학과 학생회장 김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33대 외식경영학과 학생회장 양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33대 조리점 서비스 경영학과 부학생회장 이은화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학과 설명회에서는 각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랑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 후에 학우분들이 작성해주신 질문들을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학우분들의 질문은 이렇게 무작위로 하나씩 뽑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학생 회장단들이 알찬 답변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과 소개와 커리큘럼 소개부터 호커 외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호텔경영학과 먼저 커리큘럼 학과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경영학과는 국내 호텔경영학의 선두주자로서 호텔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호텔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호텔리어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실용적 학문 탐구를 통하여 미래의 호텔 전문 경영자로서 또는 학자로서의 경영과 자질,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 정보, 국제 경영, 재무, 마케팅, 인사 관리 등 경영학의 기본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고 호텔 경영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인 호텔 경영론, 호텔 프론트 객실 실무, 호텔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실무적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인턴십, 교환학생, 해외 장학, 공모전, 전공 영어 강의, 그리고 해외 대학들과의 공동 학위 제도 등 다양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컨벤션 경영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모르는 학우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컨벤션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모든 행사들은 컨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기획과도 같은데요. 크고 작은 회의나 전시회 같은 행사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곧 컨벤션입니다. 학교 설명회 이후에는 저희 컨벤션 학과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커리큘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컨벤션 학과에서는 경영학과에서는 크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미팅스, 일반 회의 및 기업 회의, 인센티브 투어, 포상 경영, 컨벤션, 국제 회의, 익스비전스 앤 이벤트, 전시 및 이벤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이러한 행사들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 시설에서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여러 관련 분야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 교육과정도 크게 경영학 기초 과목들이랑 컨벤션 경영학 실용 교육으로 나뉩니다. 경영학 과목들로는 앞서 호텔 경영학과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영학과에서 학습하는 과목들 중에 기초 과목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벤션 경영학 실용 교육으로는 컨벤션 마케팅론, 그리고 국제전시 경영론, 컨벤션 기획론 등 컨벤션 유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외식경영학과입니다. 외식경영학과는 외식산업에 필요한 경영 지식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습득하여 숙련된 실무적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대기업 외식업체, 호텔 식음료,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외식 창업 등 학문적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식경영과의 전공 수업은 경영 관련 과목과 외식 관련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스피 과목을 제외하면 크게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으로는 서비스 경영, 외식 메뉴 관리론, 외식 창업 실무론이 있으며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외식 서비스 마케팅, 음식 건강론, 식품학, 조리 원리, 외식 유통 관리론 등의 이론 수업과 와인학개론, 음료론, 한국 조리 실습, 기초 서양 조리 실습, 디저트 실습 등의 실습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럼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는 조리와 관련된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조리 실무 및 경영 능력을 겸비한 조리 외식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리 외식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춰 실기와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리 기법을 갖춘 조리인을 양성합니다.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교과 과정은 2학년 때부터 조리 및 서비스 경영 기본 마인드 제고를 위한 식음료 관리론, 조리 경영 실무론, 외식 서비스 경영론, 기초 서양 조리, 제과 제빵론과 같은 수업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3학년의 경우에는 조리 및 서비스 경영 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경영론, 소비자 행동론, 세계식 생활 문화, 고급 서양 조리 실습 등의 수업들이 있습니다. 4학년의 경우에는 실전 및 응용 지식 습득을 위한 역량 강화를 창업조리 실습, 프랜차이즈 경영론, 관능평가 등의 수업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을 뽑아보기 전에 호경 회장님께서 세부학과 선택 기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학과 선택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세부학과 신청은 경희대학교 인포21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들은 학사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누가 뽑아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제가 뽑아도 될까요? 네.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과연 첫 번째 질문. 자격증 관련 장학제도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궁금하실 것 같네요. 우선 자격증 관련된 경희대학교 전체 장학제도는 마일리지 장학제도와 모자이크 장학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텔 경영사, 유통관리사, 컨벤션 기획사, 컴활, 공인 외국어 등 인정 가능한 자격증 목록이 경희대학교 장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텔관광대학 자체에서 따로 자격증 방학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조리 관련 자격증이나 앞서 말한 호텔 경영사, 컨벤션 기획사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전공 관련 자격증만 인정되며 인당 최대 한 건만 인정됩니다. 이 또한 자세한 사항은 호텔관광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조리 자격증 이외에 민간 자격증도 장학제도가 있는지 여쭤봐 주신 학우분이 계세요. 근데 아쉽게도 민간 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 한해서 장학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하고 여쭤본 학우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격증은 과생활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호텔관광대학에서는 자격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추가로 취득을 하시는 게 더 이롭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대 20만 원의 장학금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자격증을 학기 중에 취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누가 뽑나요? 제가 뽑아볼게요. 제가 뽑아볼게요. 각 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뽑았으니까 저부터 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이 마이스 분야에서 각자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참가했던 포럼이나 각종 행사들에서 저희 교수님들이 좌장이나 이제 패널들로 계신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결국 저희 학우들은 최고의 교수진 하에서 컨벤션 분야를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저희 학과 선배님들도 각 분야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이제 현재 학생들이 추후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선배님들이 잘 다져놓은 발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외식경영학과의 장점입니다. 새내기 때 한 선배님께서 외식업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산업에 적용되는 걸 직접 경험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직접 기획 및 컨설팅까지 해보는 과정은 혹시 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의 관심이 큰 것도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학생 수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성향이나 관심사를 기억하시고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면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작게 여길 수도 있는 요소지만 새로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외식경영학회,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한국호텔관광협회 등 다양한 협회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 설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런지 교수님뿐만 아니라 주변 선배, 친구들의 꿈도 정말 다양합니다. 특정 업계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에 정말 많은 영감을 받을 때도 있고 그들과 함께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질문을 기획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 조리서비스 경영학과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조리서비스 경영학과는 유일하게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학년에 올라갈 때 교직 과정을 신청하여서 이수를 하였을 경우에 조리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26명의 동문교사들이 조리교사로 재직 중에 계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또 조리서비스 경영학과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리서비스 경영학과 학우분들이 관심 있는 공통 주제로 소모임을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호텔경영학과 장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호텔경영학과는 국내 호텔경영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호텔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교육을 하신다는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호텔 등급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는 학회, 학술에서도 유명하게 이름을 날리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서 다양한 지식과 실용적인 내용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경영학과는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4개 학과 중에서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거나 또는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각 분야에 있는 많은 학과 동문 선배님들께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음 질문은 제가 뽑아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면하셨습니까? 네. 장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팀플 비중이 크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진짜 궁금할 만한 질문이에요, 진짜. 네,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까요? 네. 일단 학과별 팀플 비중은 학과나 수업, 학기, 교수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팀플 비중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호스피탈리티 산업 자체가 일단 협업을 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텔관광대학의 수업의 팀플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플이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팀플 통해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학우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론으로만 배우다 보면은 이 이론이 어디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팀플을 통해서 직접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 방법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더 쉽게 와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팀플이 많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팀플을 통해서 얻는 점들도 많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팀플은 자기가 듣는 수업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조리서비스 경영학과의 경우는 세계학과보다는 팀플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의 실습 수업들이 팀플로 이루어지지만 보고서와 같은 실습 보고서는 개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혹시 다음 질문은 또 제가 뽑아도 될까요? 네, 한준 씨가 뽑아주세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죠?
각 과별 취업 및 진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 중요하죠. 제가 뽑았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처 또한 한 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4개 학과 모두 진출 가능 범위가 넓은 과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신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외식경영학과의 경우 이마트, 코스트코, 레븐드베일, SK케미칼, KTNG, 현대홈쇼핑, 한국전력공사, 삼성르노 삼성자동차, 삼성물산, 한국철도공사, 현대자동차 등 외식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 진출하셨습니다. 또한 전문 소믈리에로 일하시거나 개인 창업을 하신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한 학과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시는 선배님들을 보면 전공이 진로나 취업의 영역을 확정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아갈 길은 정말 완전히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의 경우 외식 및 식품 기업 및 상품 R&D 파트, 급식 및 케이터링 조리사, 식품 기업의 MD나 바이어, 또 마케팅, 식품 유통업, 주방 설비 및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전에 들어오는 취업 현황의 경우 신세계 이마트, 하나 갤러리아, 오뚜기, SPC, 또 CJ랑 GS 리테일 등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요. 저희는 그 창업하신 선배님들 중에서는 미슐랭에 올라간 레스토랑을 경영 중인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교직 이수를 마치고 고등학교 교사로 계신 선배님들도 되게 많이 계셨습니다. 네, 호텔경영학과는 일단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호텔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있는 프론트 오피스 부서, 인사 부서, 재무 부서, 마케팅 부서, F&B 부서 등 그 호텔 안에 있는 다양한 부서들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전공을 살린 분야로는 여행사, 항공사, 숙박 어플리케이션 회사처럼 관광 분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국한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후 다른 일반 기업, 경영 과목을 기반으로 한 일반 기업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기획, 인사, 마케팅, 재무부서 등에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많은 학업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시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해서 활동하는 선배님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도 다른 과처럼 일반 기업의 취업은 물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진로는 국제회의 기획사, 전시기획사, 이벤트 기획사나 컨벤션 뷰로, 컨벤션 능력업체, 전시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 여행사, 관광공사 같은 그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학우분들께 잘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네. 제가 뽑을게요. 네. 사실 저는 진로 부분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에 질문 주신 건데요. 컨벤션 경영 진로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솔직히 저도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저희 학과 졸업생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컨벤션 기획사나 전시 주최소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데 이 분야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고 그다음에 대행 구조의 일이다 보니까 많은 업무에 비해서 임금이나 복지 등이 많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그 졸업생 선배님께서도 컨벤션 기획사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전시 주최사로 진로를 바꾸신 이유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선배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이제 전시 주최사로 직접 전시회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일이라서 하는 업무 대비 보상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이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컨벤션 기획사나 전시 주최사 이외에도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진로가 있고 저희 컨경의 업무는 그대로 살려서 대기업 전시팀, 언론사 등등 전시회 기획팀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넓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 씨 질문 뽑은 적이 있나요? 저 왜 질문 뽑기 안 해주세요? 유나 씨가 질문 뽑아보실래요? 그러면? 정말
질문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하나네요? 하나네요. 네. 전공 지식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어. 제가 또 이거는 진짜 맞아요. 진심으로 맞아요. 답변을 드릴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공 지식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단순히 조리 실습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조리 방법이 왜 효율적인지 또 어떤 화학 반응이나 뭐 화학 반응 등으로 인해서 이런 맛이 나게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전공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조리 방법을 그냥 외우고 기계적으로 스킬을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거를 응용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 수업들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방문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제가 호텔 경영학과 수업을 듣고 나서 얻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 호텔들을 방문하면서 그 호텔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를 비전공자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관찰을 하고 알게 되는 안목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직에 근무를 하면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진상 손님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손님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대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고객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마인드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호텔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거나 호텔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전공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저희가 재학생 때는 뭐 정말 알바나 뭐 대의 활동이나 인턴 등을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이 전공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고는 딱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학생이 집행부한 친구는 실제로 똑같이 행사를 기획하거나 뭐 운영 요원을 할 때 활동을 통해서 뭐 실무를 경험할 때 이제 전공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외 활동을 지원했을 때 전공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을 좀 더 부각시키는 요소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식경영학과는 한식 조리 실습이나 서양 조리 실습 등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실습 수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취를 하는데 배가 고프거나 뭐 부모님한테 실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 정말 주눅 들지 않고 요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외식경영학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식음료 수업이 존재합니다. 기념일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면 다양한 와인과 생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를 지킬 수 있게 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처럼. 외식업, 요식업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봉사를 하게 된다면 이미 창업과 실무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 만큼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외식업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외식업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과 함께 메뉴를 분석하고 원가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했으니까 제가 한번 더 제가 뽑아볼까요? 보시는 욕심 네.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욕심쟁이. 외식경영과의 질문인데요. 호텔 식음료 부서에 취직하면 하는 일입니다. 우선 호텔 식음료 부서는 크게 보면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 및 연회장, 뷔페 등에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호텔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진로가 고민되셔서 물어보신 거라면 지난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개 채용의 경우 관련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있어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나에게 적합한 업무인지 판단하기에 좋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식경영학과의 호텔 F&B 부서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시고 현재 국제 소믈리에 협회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과의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외식경영학과의 모든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할 시 흔쾌히 시간을 내주시기 때문에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교수님들이 흔쾌히 시간을 내주십니다. 네,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네, 네. 교수님께서. 그럼 좀 질투하는데요. 다음 질문 소희 씨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제가 갓과
경영학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유리하게 취업할 수 있는 산업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되게 취업 관련해서 새내기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아, 돼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늦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이 질문을 주신 학우분께서 아직 뭐 진로를 못 정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이 질문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 학과뿐만 컨벤션 경영학뿐만 아니라 후반대 전체의 경우는 일단 서비스업 관련 네.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항공과처럼 이제 특수학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의 전공을 살려서 그 산업에 취업하면은 되게 유리하게 가산점으로 적용이 될 텐데 이제 학우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거는 다른 산업 취업을 여쭤보셨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아까 저희 진로 현황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자신이 전공에서 배운 점들이나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자신이 취업하길 원하는 산업이나 회사랑 잘 엮고 자신을 얼마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취업 여부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취업하신 분 같아요. 청산 교수처럼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의 예로 이제 저희 사촌의 사촌 언니가 이제 카톨릭 대학교 식품영양 관련학과를 나오셨는데 지금 네이버에 취직하셔가지고 저는 단쪽으로 네이버 초창에 가지고 잘 소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과가 그 학과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뭐 유리하게 취업 가능한 산업은 따로 없고 그냥 다 취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굳이 이렇게 말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경영학 관련 과목을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마케팅, 인사조직 이런 쪽에는 우리가 모두 어필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취업이 잘 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학우분도 계셨는데요. 저희 4개 학과 학생회가 생각하기에 취업 부분에서는 재학 기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공을 살리든 살리지 않든 자신의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답변이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열심히 화이팅! 파이팅!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을 것 네, 같고요. 네.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네. 질문 두 번째 할게요. 아, 질문이 지금 2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속상한데 지금 라이브로 질문 달아주셔도 되니까 채팅창에 질문 한 번씩 올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또 궁금해하는 거. 뭡니까? 성경, 컨경 그리고 외경, 조리 각각 두 개과의 차이점과 공통적인 공통점이나 저희 외조가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를 할 때 외경하고 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경 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20년도 이전까지는 외식경영학과랑 조리서비스 경영학과의 차이가 실습 비중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저희 조리서비스 경영학과 실습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해 있었는데요. 근데 2020년도부터 조리서비스 경영학과가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리과에서는 실습 수업뿐만 아니라 조리와 관련된 경영 수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일반 경영 수업이 아닌 식음용 혹은 조리와 관련된 융합 경영 과목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호경과 컨경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커리큘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호텔 경영학과는 호텔의 객실 또는 뭐 식음료, 세일즈, 마케팅, F&B 이쪽으로 과목을 배우는 반면에 여기 컨벤션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의 기획, 유치, 마케팅을 위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저희 두 개 학과 모두 경영 기본 과목들을 같이 이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또 외경이랑도 또 공통적으로 네, 맞아요. 저희 3개는 뭐 비슷해요. 네. 그리고 저희 페이크 아닙니다. 네. 뺀거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네, 이제 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호텔이랑 컨벤션 산업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호텔 산업이랑 마이스 산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차이점, 딱 공통점을 딱 나눠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두 산업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학우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저희 마이스 산업 중에서 이제 뭐 컨퍼런스나 포럼 같은 행사들을 이제 호텔에서 개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이스 산업 분야 중에 전시에서 전시회에 참가해서 이제 각자의 브랜드를 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 산업은 어느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제까지 뭐 뽑아서 아니 저기 여기 아니, 가운데서 잠깐, 자꾸 맞아요. 하시고 저기 막 끝에서 있다고 아, 무시하시는 것 혹시 얘기 같은데 많아서요? 저희가 마지막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대학교 입학 전 선배님들의 꿈은 무엇이었고 각 과가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입니다. 꿈이요? 저희 네, 꿈. 어쨌든 뭐 학과 선택하는 데 꿈이 큰 작용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확실히 저희도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기 전에 여러분들 선배로서 뭔가 꿈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뽑았으니까 또 제가 먼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호텔리어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과가 오고 싶었고 여기 와서 3학년, 3년 동안 학과를 다니다 보니 아 내가 꿈을 이루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많이 봤고 국내 최고 호텔 계열 학과라는 점에서 일단 네임밸류가 있고 그리고 호텔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교수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꿈을 이루기에는 되게 좋은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호텔영학과에 재학생 수가 많고 실제로 사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몸담그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야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고 제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호텔경영학과 학생회장님처럼 호텔리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장래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꿈 잡잖아요. 자기 진로. 네네. 저 다 3년 내내 호텔리어였거든요. 3년 되네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입시 준비를 할 때 호텔경영학과를 보고 그 경희대에 지원을 했어요. 다들 호경 오려는 사람들은 다 알죠? 맞아요. 경희대 호텔, 세종호텔, 경기호텔 이렇게 다 맞아요, 3개씩 맞아요. 넣었는데 저 맞아요. 다른 게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우즈방이 배정이 된 거예요. 우즈방이 저희 컨벤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약간 아쉬웠어요. 컨벤션 나는 잘 모르는데 정보방이었으면 아, 좋았을 텐데. 네. 생각이 되면 알죠 때는. 근데 뭐 어쨌든 배정이 됐으니까 이제 우주방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뭐 선배들이랑도 당연히 가깝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컨벤션 경영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알고 나니까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학과 선택할 당시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꿈이 호텔리어였는데 일단 컨벤션이 제가 대학생활을 지나가면은 저희가 접해보지도 못할 것 같고 배워보지도 못할 것 같아서 대학생활 때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선배들이랑 친하고 하니까 컨벤션 경영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저는 이 선택에 전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컨벤션 경영 학생회장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이랑 마케팅이 저랑도 잘 맞고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제가 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저처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직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는데요. 권유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두 분과 마찬가지로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경희대학교 호텔경영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기초 수업을 듣게 되면서 호텔은 저는 정말 맞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친구의 권유로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 동아리의 회장이었던 외식경영학과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되게 약간 드라마 같은 스토리죠. 이제 선배님께서는 이제 외식경영학과만의 장점과 특별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외식경영학과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표라는 것도 또 생겼죠.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만 목표를 가진 사람은 성실합니다. 이제 저는 시직이나 롯데 같은 외식기업으로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이지만 언젠가 개인 창업을 하여 나만의 가게를 차려보자 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과가 선택하는 학과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과와 상관없이 꿈을 이루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되게 정서. 되게 진심이 성공해서 돌아온 선배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뭔가. 진심은 나왔었어요. 거기 진심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제 꿈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히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전부터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요리를 좋아하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것들을 즐기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되게 흔한 이유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조리 분야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리 쪽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냥 공부를 막연하게 많이 하고 되게 잘 해가지고 좋은데 취업해서 그냥 시키는 일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대학교 입학 후에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선배님들하고 동기, 후배 친구들을 보니까 본인의 일에 너무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학교를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새로이 시작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그 열정에 또 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저도 뭔가 요즘에는 제 일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혼자 키우는 중입니다. 멋있네요. 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얼추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2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하시나요? 저희 어, 회원실 부탁한데 일단은 너무 오래 안 기다리시게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미리 여러분들 카톡방에 저희가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만나요. 액션.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진행한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소독제를 한 번 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예방을 위해서. 난 10번 뿌린 것 같아요. 거짓말. 잔뜩. 네, 혹시 저희 지금 사람이 바뀐 거 눈치채셨나요? 저희 1부 때 8명의 학생, 회장, 부회장들 중에 4명만 등장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이렇게 짜라란 나타났습니다. 와! 저희 그러면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텔경영학과 제10대 호텔경영학과 부학생회장 김예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1대 컨벤션 경영학과 부학생회장 김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3대 외식경영학과 부학생회장 마효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3대 조리점 서비스 경영학과 학생회장 구태근입니다. 네, 2부에서는 남아있는 사전 질문들과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부에도 알찬 답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뭐죠? 괜찮을까요? 네. 그 1부의 마지막에 질문 다들 기억하시나요? 뭐 대학교에 오기 전에 꿈이 뭐였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건 약간 주관적인 답변이잖아요. 저희도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제안했으니까 저부터 제 꿈과 학과에 진학하면서 도움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외환딜러를 꿈꾸다가 호텔리어로 전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할 때는 꿈이 호텔리어여서 남들보다 뭔가 더 좋은 대학교,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교가 아니라 호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대학교가 어딘지 검색을 하다가 경희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꿈이 확고하다 보니까 사실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고민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외식 경영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되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외경이랑. 그러면서 이제 호텔에서 와인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경과 호경을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호텔에서 와인을 다루다 보니까 바탕이 호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경으로 진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과 진학하고 나서 이제 업계 최고라고 불리는 교수님들의 수업도 듣고 특강도 되게 호텔에서 직접 실강 나오신 분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여기서 어떤 걸 제가 더 역량을 키워야지 실제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학과에 대한 애착심도 크게 생기고 꿈에 대한 확신도 되게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오기 전까지는 딱히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나 학과를 고르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저의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아쉬움이 남아서 대학교 때는 진행하는 축제기획단이나 학생회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는 등의 분야 쪽으로도 꿈을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컨벤션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대학교 오기 전까지 명확한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작은 행사라도 만들고 자신이 만든 행사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업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뒷광고 아닌가요? 아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건 진짜 많았는데 딱히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고등학교 때 생기부에 꿈 적어 쓰라고 하면 없음 이렇게 적었다가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정 직업이 되고 싶다고 하면 그 직업만 보고 달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특정 직업을 정하기보다는 좀 제가 뭘 진짜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좀 스스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대학 생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과 선택을 할 때도 좀 되게 바운더리가 넓은 외식경영학과를 택했고 좀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전공을 연계해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 책과 음식을 같이 다루는 회사예요. 보통 책이랑 음식은 진짜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제가 평소에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같이 다루지? 라는 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 공간에 책이라는 서점이랑 또 F&B 브랜드를 같이 이렇게 키워서 좀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분야에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사업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두루두루 섭렵하는 그런 재미를 과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요리를 시작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진짜 간지가 나는 소위 말하는 간지가 나는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조리과를 입학하게 되면서 제가 갈망하고 원하던 느낌의 수업이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를 그만둘까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지금 학교를 거의 3년 이상 고학번입니다. 3년 이상 가다 보니 이제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요리적인 스킬이나 감각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나 경영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배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커리큘럼이 조리학도로서 가장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영과 조리를 함께 펼칠 수 있는 마케터나 요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혹시 조리만이 아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꿈을 펼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조리과로 오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더니 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꿈에 대한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2부 첫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1부에서 제가 진짜 답변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전공 지식이 평소에 도움이 된 적이 있나? 라는 질문을 있었잖아요. 저희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외경 수업을 들으면 좀 더 분석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그 음식들을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경 수업을 들으면 친구랑 놀러 가서도 막 여기 식당은 이 서비스 왜 이래? 약간 여기는 왜 이런 브랜드를 내세우지? 이걸 또 손님한테 어떻게 전달되지? 좀 이런 일상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호기심으로 머무르기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또 실제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도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사람이 좀 분석적이고 다각화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덕업일치라고 하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전공이 이렇게 일치하는. 그래서 저는 그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음식 관련한 게 저는 항상 소비자로서 이렇게 먹기만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야를 좀 배운다는 게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누가 답변해 볼까요? 제가 호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아니 저는 혼자 브라질 안 해가지고 저도 어색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말씀드리자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저도 호텔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호텔이라는 곳이 저희가 막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랑 조금 다르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가격을 내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제대로 뭔가 누리지 못하고 온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공 수업들을 들으면서 막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거 이것저것 써보고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죠? 객실키 가지고 가도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려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서 뭔가 제대로 뭔가 호텔에 있는 서비스를 다 누려볼 수 있어요. 진짜로 체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호경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숙박 어플리케이션에 후기를 남기겠다라고 하면은 객실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의 과제가 호텔을 방문하는 그런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는 김에 5성급 호텔 여의도 글래드 여의도라고 거기 호텔에 가가지고 제가 트립 어드바이저에 이제 후기를 남기려고 하는데 객실 업그레이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날은 만실이어서 못 받았어요. 있는데 만실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실이어서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진짜 있다는 것도 어쨌든 체감을 할 수 있고 약간 호텔 가면 약간 컨시어지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봐도 되거든요. 좀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혼자 계신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아니까 국내 호텔이든 해외 호텔이든 약간 편안하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나 이벤트가 진행되는 곳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실제 진행되는 행사를 비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그냥 전시회에 참가하는 일반 참가자보다는 전시 기획자나 전시 주최자의 입장이 되어서 전시회를 작게나마 분석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럴 때 전공 지식이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고 제가 생각보다 이 학과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조리라는 게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기술인데 이제 저는 이 기술을 가지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던가 아니면 마케팅이나 운영적으로도 가게에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서 많은 분들이 알바를 못 구하시고 이러실 텐데 일단 조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알바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조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갔을 때도 그쪽 나라가 취업난인 상태였는데도 이제 조리라는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쉽게 취업을 여러 군데에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좋겠군요. 네. 자 이제 진짜 이 첫 질문을 좀 뽑으면 안 될까요? 회장님이 한번. 회장님 한번 잘 볼까요? 첫 질문은 대학교 입학 읽어주세요. 이거 우리가 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다른 거 뽑아주세요. 네.
한 질문.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 좀 갈 수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새내기 분들한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조리과를 선택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실습 수업을 통해 기초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도 함께 배우고 있고요. 이제 소모임이나 학회 등을 통해서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 진행될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저희 작은 살롱이라는 이제 사업을 통해서 같이 친구들과 스터디도 꾸리고 함께 좀 요리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놨으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홍보해도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네. 더불어 조리과는 업장이나 현장으로의 취업도 있지만 외식 기업이나 메뉴 개발, 유통 등의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는 상황이라서 경영적인 부분이랑 요리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누가 뽑을까요? 저 주인공이니까 네, 제가 주인공이 한번 뽑아주세요. 보랏빛께서 한번 사주시면. 주인공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졸업장에 이제 호스피탈리티 경영 학부로 적히는지 세부학과로 적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뽑았으니까 간단하니까 제가 잠깐 할게요. 우선 모든 학과가 공통적으로 학위수여증에는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바로 해서 본인이 선택하신 세부학과가 기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 경영학과니까 저의 졸업장에는 이제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바로 호텔 경영학과 이렇게 기재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뽑아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주인공을 탐내주세요. 오늘 주인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학과만의 특별 요소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뽑았으니까 제가 먼저 답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많다. 첫 번째는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넓은 범주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부서나 기획팀이 없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에서는 마이스 산업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저희 학생의 집행부원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과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컨벤션에 치우쳐서 공부할까봐 되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마이스 산업은 모든 산업의 플랫폼이라는 말이 있듯이 컨경에서는 배우는 과목들은 어느 부분에서나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학과만의 특별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컨경인의 밤 행사인데요. 컨경인의 밤은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교수님까지 모두 참석하시는 저희 학과 내의 최대 연례 행사인데요. 매년 특급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 컨벤션 경영학과로서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진증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는 심화 트랙 과정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트랙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졸업장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가로하고 컨벤션 경영 옆에 트랙명이 적히게 되는데요. 이 트랙에는 전시 경영 및 기획 트랙과 마이스 직무 역량 강화 트랙 2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외경도 트랙이 존재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 외경에도 심화 트랙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제 푸드투어 창업 트랙이라고 음식관광, 즉 푸드투어 영역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트랙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는 자료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제 말고도 저희 외식경영학과의 가장 큰 특별 요소는 바로 이론과 실습, 외식과 경영의 조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 외식경영학과 수업은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실습 수업이 전부 다 전공 선택이기 때문에 진짜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계란 후라이도 못했는데 실습 수업을 듣고 요리에 흥미를 붙여서 조리 자격증까지 도전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진짜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이제 요리에 조금만 관심이 있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볼까? 이러는 수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실습 말고도 와인을 시음해보거나 푸드투어를 직접 기획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실습이 좀 융합된 수업도 열리기 때문에 되게 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도 외식에 특화된 외식 산업, 식품학, 조리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유통, 마케팅, 브랜딩, 수입 경영 같은 경영학 수업이 열리기 때문에 진짜 자기만의 길을 설계하는데 엄청 좋은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텔 관광대학 지하 1층에 밀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외식경영학과 학생들끼리만 운영하고 이제 호스피 친구들도 몇몇 참여하지만 외식경영학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에서 이런 사업체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또 저희과만의 특별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 의견을 말하면 조금 이제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이제 재학생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왔는데요. 아까 이제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는 교직 이수를 진행할 수 있고 사실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요소로는 사실 조리과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월드푸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단연 조리과의 가장 큰 행사이자 축제로는 월드푸드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제 FF라고 줄여서 저희가 보통 말하게 되는데 주방, 비어, 다이닝, 베이커리, 이벤트, 회계, 홍보 촬영, 케이터링과 같이 진짜 축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직접 다양한 파트의 업장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한 500명까지도 고객을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각 팀마다 원하는 직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얻고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조리 축제에 참여하고 판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FF 덕분인지 사실 이런 선후배 관계나 이런 것들도 되게 5일 넘게 사실 준비를 거의 3개월 정도 하는데 이런 기간을 통해서 선후배 간의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돈독해질 수 있고 네. 많이 긴장하셨나 네, 봐요. 맞아요. 꽉꽉이시라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네. 어필 마지막 어필. 안타깝게도 이제 3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해왔던 FF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리과는 훗날 학우들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더욱더 멋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텔 경영학과의 특별한 사업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텔 기행입니다. 호텔 기행은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을 방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1박 2일을 지내고 오는 그런 행사예요. 여기서는 실무자분들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석식들 이제 코스 요리를 먹기도 해요.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배우고 전 객실 타입을 아우르는 그런 룸쇼를 하기도 해요. 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1박을 해보면서 뭔가 부대시설 같은 것도 이용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 비행을 통해서는 약간 이론적으로 학교 강의실에서만 배우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호경인의 밤인데요. 이거는 호경이 사실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호경인의 밤을 통해서 졸업하신 선배님 그리고 대학생 그 교수님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레크레이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곁들이면서 좋은 네, 시간을 보내는 궁금증도 해결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컨경 이런 조리 다 하시지만 아무래도 호경이 약간 사람이 많아서 조금 더 특별한 사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한 가지 더 남았거든요. 네. 이제 호텔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호경에서 진행하는 호텔에 집중된 수업들이 가장 특별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가 보고 올까요? 제가 한 번도 안 풀었거든요. 제2 유나인가요? 전 가운데 있는데도. 각 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전공기초 과목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지금 전공기초를 듣고 계셔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네네. 이제 외식 경영 같은 경우에는 외식 산업 전반을 보는 좀 숲을 보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이제 세부 전공들은 그 숲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나무들을 분석해가고 또 그 나무들 간의 연관성을 좀 알아가는 그런 수업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 때 전공 기초를 들으면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호텔 경영론, 컨벤션 원론, 외식 경영론, 또 뭐 레스토랑 서비스 경영론 이게 아무래도 기초다 보니까 좀 전부 다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다뤄서 아 이게 진짜 전공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세부 전공을 들으면서 좀 저한테 맞는 직무도 찾게 되고 되게 과에 대한 애정을 많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네. 이제 지금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계신 레스토랑 서비스 경영론의 경우에는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교수님들의 이제 돌아가시면서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 수업 내용은 보통 교수님들의 주 연구 분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조리 원리라든지 뭐 식품 영양, 뭐 레스토랑 서비스, 레스토랑 경영 뭐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수업 진행을 하셨다면 2, 3, 4학년에는 국내 최고 교수님들에게 식음료의 기초 지식부터 심화 이론, 실습 수업을 통한 실무 능력까지 디벨롭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학교는 어떤가요? 저희요? 네. 아 저희요? 아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호텔 경영학과의 전공 기초 과목은 호텔 경영론인데요. 이 호텔 경영론의 경우에는 호텔 전반을 아우르는 그냥 약간 훑어보기식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학과 수업은 그 호텔 내부 구조에서 파생되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게 예시를 들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 경영론에서는 아 호텔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부서가 있어 요 정도로 끝나는 수업이에요. 근데 세부 과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호텔 객실 경영론 하면은 객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워요. 뭐 예를 들어서 객실이 오버부킹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객실 예약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배우고 뭐 호텔 연애 기획 이런 것도 경영론에서는 아 호텔에서 이러이러한 연애를 진행해요 였다면 호텔 연애 기획론에서는 뭐 호텔 연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은 이거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예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컨경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요. 컨벤션 원론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 마이스에 대해서 통틀어서 상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원론이라서 근본이 되는 이론을 기술한 책이다 보니까 20학번 친구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과목들은 산업 사례들과 관련지어서 좀 더 응용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컨벤션 원론의 내용을 작게나마 숙지하고 있어야 세부 전공 과목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경 수업의 경우에는 팀플을 통해서 이론을 적용해보는 수업이 많으니까 조금 어렵고 재미없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커널론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화이팅! 이게 딱 잘 맞네요. 네, 되게 잘 맞네요. 그러면 답변하셨을까 하나? 아, 네, 제가 한번 제가 주인공인데 양보해드릴게요. 욕심내서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옆자리 혜택입니다. 이게 궁금하신 거? 읽어주세요. 아, 네. 경영학 수강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네, 많이 아, 많은 사람이죠. 네네, 장애 유서. 이제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개 학과가 세개 학과는 이러시네 거의.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조리 교과목과 경영 교과목 비율을 50대 50으로 유지하도록 올해 교육 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사항은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SNS 경영학과와 조리 교과의 상세 과목을 왜 말이 안 나오지? 네, 상세 과목을 저희가 표시해 두었으니까 SNS 와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 혹은 SNS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세 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호스피 경영학도 공통으로 열리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공 필수가 아니라 전부 전공 선택으로 경영학 과목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회계관리, 재무관리, 뭐 인적자원관리, 뭐 마케팅 원론, 뭐 경영통계학, 뭐 소비자 행동론 이런 경영대에서 배우는 수업들이 후반대에도 열립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선택이기 때문에 진짜 개인의 기호에 맞게 자기는 경영학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 많이 들으시면 되고 또 세부적인 전공 수업에 관심이 있다 하면 이거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호경이랑 외경 같은 경우에는 전공 내에도 호스피탈리티 리더십 경영론이나 호스피탈리티 원가 관리처럼 이제 현대산업이랑 경영학이 융합되어서 응용 과목으로 또 막 개설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약간 그 다들 느끼실 텐데 호반대라서 좀 특별한 게 아무리 경영 과목이라고 해도 약간 과제 같은 게 맞아요. 현대 산업 위주로 찾아오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경영대에서는 약간 경영 사례만 딱 본다면 저희는 그걸 좀 약간 적용해서 보는 거라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누가 뽑아보실까요? 태균 씨 하나 그냥. 저요? 선배님 하나 뽑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현장직 업무와 사무직 업무의 비중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럼 제가 먼저 대답해 보겠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행정직 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사무직 업무의 비중이 많을 거고 기획이나 영업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현장직 업무의 비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전시회, 회의 등을 기획하고 행사 당일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업이 대부분인데요. 하나 예로 들자면 전시 주최장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전시회 기간에는 사무국이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밖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가끔 영업을 하러 가는 날이나 전시회를 보러 가는 날에는 외근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즉 저희 과의 경우에는 현장직 업무와 사무직 업무의 비중이 60대 4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경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무직과 현장직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의 모든 회사가 사무직도 있고 현장직도 있고 이 두 직종이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짜 혹시 진로가 고민돼서 적어주시는 거라면 적성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믈리에나 개인 창업 이렇게 하신 분들은 100% 현장으로 빠지시겠지만 뭐 진짜 기업에 입사하시면 뭐 사무직도 할 수 있고 현장직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조리는 어떤가요? 조리과야말로 진짜 현장직과 사무직이 잘 혼합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적인 업무를 하더라도 현장 영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기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레스토랑을 예를 들면 엄청 비싼 재료를 만약에 들여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재료를 엄청 맛있게 만든다고 한들 예를 들어 코스트 측정을 잘못한다든지 재료 코스트 측정을 잘못하면 그 레스토랑은 이제 망하죠. 외식 경영이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무 업무를 보는 경우는 고객의 만족을 떨어뜨리고 가장 먼저 고객들이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따라서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의 경우 경영 능력과 실무적인 업무를 모두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사실 4개과가 다 똑같은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사무직이랑 현장직이 약간 융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호텔이 가장 융합이 잘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보지는 않으니까 호텔로 약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재무회계, 마케팅 이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앉아서 당연히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이런 일을 하시겠죠. 반면에 뭐 프론트 데스크나 F&B 이쪽 관련해서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말을 더 조금 더 예쁘게 하려고 하시고 약간 그런 현장 일을 조금 더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4개과가 공통적으로 다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관심사나 약간 그런 걸 찾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아. 실시간 질문 많이 달리고 있나요? 저희 오늘 시간 오래 빼놨는데 이거 일단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연스럽게 본인이 제가 피날레 주인공 저 아니에요? 주인공 마지막이에요. 근데 진짜 마지막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뭔가요? 각과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아.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누구부터 하죠? 저부터 할까요? 먼저 네, 뽑으신 분이 주인공이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장 서비스학과랑 되게 비슷할 텐데 외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과 어우러지며 단순히 먹는 욕구를 해결하는 거에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막 흔히 막 이렇게 안부 인사 부를 때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 밥 한번 먹자 약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진짜 식생활이 저희 삶에 엄청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식 산업이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이제 먹는 것이 저희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외식업도 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호경은 어떤가요? 저희요? 네. 아, 네. 너무 훅 들어가나요? 이제 혹여 호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산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나 카지노, 항공, 여행사 등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해서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호스피탈리티 산업군에서 대표적인 산업이 호텔 산업 아닙니까, 여러분? 외식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이 호텔이라는 곳이 이제 단순히 숙박 시설의 의미를 넘어서가지고 뭐 숙박을 포함해서 시급, 연애 등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호텔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일자리가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스타그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해외여행의 수요는 줄어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호텔 산업이 그렇게 되게 오랜 기간 주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해서 다들 호캉스라는 말 아시잖아요. 맞아. 호캉스라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는 걸 고려했을 때 호텔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고하시는 거 대단합니다.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컨벤션 경영과도 말씀드릴게요. 컨벤션 같은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최근부터 산업 발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성장 동력 산업의 17개 부분의 한 축으로서 마이스 산업을 선정하였고요.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각 도시들도 마이스 산업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행 중인데요. 통계적으로도 마이스 산업 행사 개최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의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밝으니까 이게 연기돼 있습니다. 아, 말씀하시네요. 사실 과의 전망이 딱히 엄청 큰 의미가 없는 게 과의 전망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자기 역량이 있으면 어느 분야에 가서든 잘할 거고 맞아요. 또 과의 전망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속에서 제가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엔 또 다른 분야로 옮겨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짜 과의 전망보다는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걸 잘하는지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효빈님이 말하신 거랑 조리는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시간 관계상 저는 새내기 분들 실시간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실시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준비됐나요? 오, 질문을 많이 아. 드리네요. 좀 많네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각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저희 앞에서 얘기를 했어서 이제 혹시나 방송에 늦게 들어오셔서 못 보신 분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학과 선택 배정에 있어서 성적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성적이 반영되면 저는 외교를 못 갔을 거예요. 제가 입학할 때도 약간 그게 있었어요. 선배들이 약간 성적대로 해가지고 잘렸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1~8년도부터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자기가 선택한 학과에 모두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변동이 한 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과 선택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과 선택을 못 하시면 랜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꼭 하세요. 이거 진짜 실제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기간 놓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세 번째는 조리점 서비스 학과만의 특별한 죄송한데 경영학과거든요. 조리점 서비스 죄송합니다. 지민말이 익숙해져가지고 조리점 서비스 경영학과만의 특별한 교과목이나 강점은? 어허
그래서 아까 강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는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FF가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왜냐면 이제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이제 새내기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이제 조리과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FF를 경험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피어. 여기 보시면 사실 그때 만드는 추억이 되게 올해 학교 졸업하고도 남아있을 정도로 되게 큰 행사라서 내년에 이제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다른 분들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함께 만드는 네, 네. 행사. 누구나 오셔서 이제 고객으로 오셔가지고 저희의 서비스나 음식 등을 이제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근데 티켓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너무 정말 어려워요. 새벽부터 줄 서서 티켓팅을 해야 될 정도로 진짜 어려웠어요. 6시에 줄 서야 한다는 소리. 저희가 다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사실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꼭 티켓팅 성공하셔서 다이닝을 먹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는 호스피의 정가가 타 학과 정가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지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호스피 내에서 전과는 불가능하세요. 뭐 호경 갔는데 외경 가고 싶어요. 이거는 안 되신다는 점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3년 동안 옮기지 못해요. 그리고 호스피 내 정가가 아니라 타 학과 정가를 하시는 거면 이제 그거는 경희대 모두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뭐 더 유리하고 자유롭고 안 자유롭고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근데 학점을 잘 챙겨 놓으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호스피 과목, 호스피 경영학부 중에 그 조리점 서비스 경영학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정가가 아예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가요. 저 왜냐면 입학했을 때 평화방부터 아예 조리과에 몸담았던 사람이라서 저도 세계방부터 쭉 테크. 네. 이거 이제 전과 관련해서 댓글이 방금 하나 올라왔거든요. 저희 다음에 들어온 질문에 있거든요. 같이 대답을 해볼까요? 저 멋있다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여러분 주인공은 저라고요. 자, 복수 전공 고려하고 계신 선배님 있는지, 과내 복전율이 높은지, 복전한다면 호스피 내과와 함께 어느 전공을 복전하는 게 좋은지 라고 해주셨네요. 저희 이거 여기서 잠깐 지금 복전하시는 복전하시는 분 등장해주세요. 계시거든요. 저는 복전하고 있어요. 등장해주세요. 아, 같이 같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짧게 대답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조리과 부회장 윤아가 복전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문과를 복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영이랑 이런 인문을 같이 어떻게 복전을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재미있는 공부가 진짜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문학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좀 문학 가지고 되게 강점으로 자리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감성이 있는 F&B 전문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국문과를 지금 복전하고 있고 뭐 복전 신청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그냥 문과대 내에서도 자유롭게 수업 듣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나님은 어디랑 하시죠? 네, 저 아까 1부 진행했던 안녕 박승혜정 이유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식품영양학과 복수전공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번 학기가 3학년 2학기인데 사실 복수전공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기예요. 사실 그 이수 학점을 채우려면은 최대한 복수전공을 지금 꿈꾸셨다면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4학년 2학기까지 이수 가능 학점을 마치기가 지금 힘들 것 같아서 5학년 예정이시네요. 5학년에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복수전공을 하는 이유는 조리서비스 경영학과에서 현재 식품영양학과 복수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영양사 자격증 취득이나 위생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양학과 졸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식품영양학과 복수전공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따로 뭐 요청하실 궁금한 뭐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도 주세요. 네, 저희 학생 SNS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저 퇴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과랑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관대 내에서도 실제로 다양한 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제 요즘 언어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캠퍼스에 저희 그 외국어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국버스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국버스를 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타과에서 외경 복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굳이 호스피분들은 참고를 안 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그런 외국어대랑 복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영대랑 복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자기 성적에 맞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광학부랑 복전 가능하냐고 이거 아까 세민학부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호스피 학과 내에서는 복전이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광학부 복수 전공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우분들이 관광학부 복수 전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면 더 다양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복전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빠르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컨벤션 경영학과 부학생회장님이랑 같이 문콘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 나름 진짜 재밌었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저는 약간 호텔 인테리어 그런 거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주거환경학과 되게 관심 있었어요. 근데 약간 시기를 놓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새내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본인이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호스피가 그 전공 학점이 120학점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다른 거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공 커리큘럼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수업 있으면 진짜 그냥 기타 학점으로 빼두셔도 될 정도로 그냥 자유롭게 들으시면 좋을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고민이 너무 많이 되신다 하시면 그 수업 가셔서 교수님께 혹시 부탁드리면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번쯤은 청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복전할 때 그거 전공 기초 과목을 들어야지 복전할 수 있는 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잘 찾아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전공이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그래서 신청 기간은 세부학과 선택 기간과 비슷하고 2학년 때부터 신청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본인 전공 외에 2개 전공까지 다전공이 가능하고 다전공 선발 기준은 단과대학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점은 학사 공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러지시네요. 네, 고민이 되셨겠죠,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호텔 경영 선택해도 조리 실습을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네, 호경이는 조리 실습 과목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외경이랑 조리만 있는데 그래서 등록금이 호경, 성경보다 조금 비싸요. 저희는 실습비를 내기 때문에 좀 비싸고 만약에 자기가 호텔 경영을 가고 싶은데 요리를 좀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이제 소모임이나 학회 같은 그런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청해서 요리를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났어요. 제가 작년에 호경을 전공하면서 KCA라는 그 양식 조리 학회를 했었어요. 그때 진짜 뭐 닭가슴살, 롤라드 이런 거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네,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뭐그 웰링턴 스테이크, 빵 안에 스테이크가 있고 약간 그런 거 만들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그래도 8명을 한 그림에서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네. 마스크를 못 봤지만 모셔보겠습니다. 외경 이번에 사람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뭐 성적별로 잘리고 이런 거 없으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학과에서 원하시는 공부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지는 거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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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부 맞아요. 나왔어요. 벌써 마무리라뇨. 슬프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저희 조금 길게 진행했는데 다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경부터 한번 해볼까요? 회장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입생 생활을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학과 설명회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서 학과를 잘 선택하시고 상황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안 좋아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학과 선택한 거에 있어서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과에 가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수업, 동기들, 선후배를 만나면서 좀 재밌는 학과 생활을 2학년 때부터 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학과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자기가 꿈이 호텔리어인데 그래서 외경 고민된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외신기업 가고 싶은데 환경 고민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어떤 것일지, 내가 좋아하는 공부가 어떤 거일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때 가장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성적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학과 설명회에서 진행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제일 처음 말했듯이 저희 컨벤션 경영학과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시던 분들이 오늘 이후로 조금이나마 줄고 컨벤션에 작은 관심이라도 생기셨다면 저희는 오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학과 설명회도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장단이나 아니면 맥스 학생의 SNS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조리도 있으니까 네. 다 회장님들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느 학과를 가지던 재학 기간 중에 대외 활동이나 인턴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졸업생 선배님들도 인턴을 엄청 추천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말고 저희 호텔관광대학에서만 운영하는 해외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전국연수, 디즈니 인턴십, 그다음에 휴스턴대학교 복수하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 이게 진짜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재학 기간 진짜 대학생활 아니면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남은 기간 동안 모쪼록 즐거운 대학생활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 꿈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모두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학과도 아니고 저희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잘하셨나요? 네, 나이스. 약간 준비하시는데? 아니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학과 설명회 준비하면서 제가 1학년 때 썼던 일기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일기를 자주 쓰는데 근데 좀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때 하는 고민이랑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여전히 저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으로 클지 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이랑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는 곳이 바로 또 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못 모이는 환경이지만 언젠가 같이 모여서 서로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막 남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밥 한 끼라도 꼭 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새내기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사실 이제 햇살 좋은 날 공간에 나가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걸 꿈꿨는데 술기도 좀 하고 술도 먹고 이런 학교 생활을 꿈꿨는데 그러지 못해 굉장히 속상합니다. 오늘 학과 설명회를 통해서 새내기분들이 조금이나마 언젠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언젠가 꼭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학교 생활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문의사항 있으시면 조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 개개과의 SNS에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뵙게 되었지만 다음에는 꼭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나눌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많이 기다려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 결국에는 사람이 나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 경영학과에 온 거를 제일 후회하지 않는 게 정말 너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후배 그리고 동기 친구들이 있어서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에 온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단 뭐 다른 학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 선택하셔서 원하는 공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끝까지 보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밥 한 끼. 오!